챔스 16강 먼저 치룬 네 팀은 시장 가치에서도 매우 높은 순위를 자랑하는 토트넘 빼고 B클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AC 밀란. 그런데 이번 토트넘의 패배를 분석하는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열받을 수 있으니까 맘 단디 먹으시고요. 오늘 경기한 4팀 중에서 무려 3팀이나 3-4-3 전술을 썼습니다. 보통 B클럽이라면 더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데 파리 생제르맹 빼고는 모두 3-4-3이었다는 거죠. 현재 토트넘 팬들 3-4-3 전술은 노이로제 걸릴 말이잖아요. 웃긴 건 그 3팀 중 유일하게 토트넘만 패배했습니다. 콘테 씨는 포백이 유행하던 시절에 첼시의 3백 전술을 도입해서 2년 차에 리그 우승을 하면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3백 열풍이 불어서 지금까지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백 전술의 대가인 콘테 씨가 이끄는 토트넘만 3-4-3을 써서 쳤습니다. 사실 밀란의 피올리 감독은 3백 전술이 메인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할 때도 4-2-3-1이나 4-3-3 전술을 주로 활용했던 감독이죠. 올 시즌에도 대부분 4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1월 중에 AC 밀란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라치오, 사스올로에게 대량 실점 대패하면서 감독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밀란 더비에서 겨우 1실점 패배했고 그 다음 경기는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를 봤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안정감을 느꼈던 파올리 감독은 토트넘의 수준도 높이 평가하고 당연히 챔스 16강 팀인 만큼 자신의 색깔을 버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로 토트넘을 상대하고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 않나요? 이게 감독이죠. 이게 감독이지. 콘테는 아무 도전이 없이 본인이 정한 전술에 선수만 맞추다가 전문가, 팬들, 심지어 선수들도 이게 무슨 축구인지를 모른 채 속만 터진 경기였습니다. 공은 둥그니까 어쩌다가 골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인 건가? 거기다 패장인 콘테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AC 밀란 선수들을 칭찬하면서 마치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듯 어이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밀란은 레앙이나 지루, 테오 에르나데스 같은 좋은 선수를 보유했다. 지루에게 패스가 연결되면 지루가 팀의 공격을 지휘한다. 지루 혼자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밀란 전체의 경기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와, 누가 보면 토트넘 선수들은 전부 2부, 3부 리그 팀 선수들이라 수준 차이가 극심한 줄 알겠네요. 지금 장난하는 건가요?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이고 케인은 지지난 시즌 득점왕인데 득점왕 출신 선수 2명 데리고 슈팅 한개하게 만든 당사자가 상대팀 선수가 부럽다고요? 진짜 정신 나간 게 분명합니다. 자, 잠시 진정하고, 토트넘은 600억 들여서 영입한 포로 출전하자마자 호르쇼를 펼치면서 언제 나올지가 걱정되고 있고, 히샬리송, 비수막 번갈아면서 다치고, 손흥민은 슈팅 기회도 줄어들고 득점도 줄어들면서 괜히 욕만 먹고, 그놈의 페리시치만 신나서 주급 2억씩 받아가고 있는데 콘테 사정을 언제까지 봐주나요? 콘테씨 스스로도 연봉 200억 넘게 차고 넘치도록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백을 주로 쓰는 밀란에게 자신의 전매 특허인 3백 전술로 무득점 패배해버린 다음에 상대 선수를 칭찬하는 게 맞나요? 이제는 국내 전문가들도 콘테 떠나라, 손흥민 떠나라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손흥민 비상인 거죠. 이미 콘테 감독의 머릿속에는 토트넘은 하부 리그 수준 팀이라서 누구에게 져도 화가 안 나는 건지 그렇게 열정적이던 모습은 없고 그냥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내고 이탈리아로 가세요. 이번 인터뷰에서 대놓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탈리아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면서 이탈리아 가고 싶다고 하던데, 가족들 다 이탈리아 있잖아요. 휴가도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좋잖아요. 좀 쉬고 다음 시즌 감독 복귀하면 좋잖아요. 먼저 계약 해지하시고 떠나도 이제 말릴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콘테가 이탈리아에서 쉴 때 토트넘 경기력이 훨씬 좋았습니다. 손흥민 활약도 분명 살아났고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2연패, 죽고 못 사는 페리시치 데리고 하루빨리 이탈리아로 떠나는 게 모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밀란만이 아닙니다. 뮌헨도 3백으로 메시, 네이마르를 상대하면서 결과를 냈습니다. 무실점. 뮌헨도 3-4-3, 토트넘도 3-4-3인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윙백입니다. 특히 왼쪽 윙백이요. 윙어 출신의 이반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쓰면서 기대하는 건
김민재 수준의 수비가 아닙니다. 공격수 출신다운 날카로운 돌파, 빠른 스피드, 정확한 크로스죠. 그런데 이미 노장인 페리시치는 속도가 평균 이하라서 돌파는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유일하게 크로스 하나만 믿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 밀란전 패스 성공률은 고작 74%에 불과하죠. 이번 경기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패스 실수가 아주 많아서 평균 패스 성공률이 80%로 아주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페리시치는 평균보다 낮은 거죠. 그럼 수비는 늙어서 못하는데 공격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페리시치가 도대체 왜 나오나요? 선수 기용은 모두 콘테의 선택인데 콘테는 이런 수치를 모르는 걸까요? 반면에 미넨의 왼쪽 윙백인 킹슬리 코망은 PSG 원정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했습니다. 코망도 원래 윙어 출신인데 이번에는 윙백 역할을 맡은 거고요. 패스 성공률은 페리시치보다 무려 20%가 높은 94%였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5번 시도해서 5번 다 성공하는 날카로운 모습으로 윙백에게 기대하는 돌파와 패스를 모두 보여준 경기였죠. 얼마 전에 임대간 브리안 힐이 세비야에서 왼쪽 윙백으로 출전해서 골까지 넣으며 대활약했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3백을 쓰는 다른 팀들은 윙백들이 핵심적인 활약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백의 원조 콘테가 목숨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페리시치는 경기의 영웅이 된 적이 있나요? 오히려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앞서가던 경기를 혼자 힘으로 말아먹었던 것만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3골을 내주고 1골을 놓쳤던가요? 가히 원맨 호러쇼라고 할 만큼 20분 만에 4골을 잃어버리는 활약으로 승점 3점을 날려먹었죠. 코만과 페리시치의 실력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다 미넨은 월클 윙백 칸셀로까지 가세했습니다. 양날개 그냥 이건 독수리죠 독수리. 윙백뿐만입니까? 3백도 그렇죠. 3백 전술은 결국 공격보다 수비에 더 중점을 두는 건데 지금 콘테 3백은 그 시작인 수비부터 무너져서 공격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공갈대포가 돼버렸습니다. 수비가 안정되어야 공격수들이 실점 걱정 없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의 윙백은 공격이 안되고 수비조차 매우 불안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이 불가능하죠. 위네는 더 리우트인데 토트넘은 다이어잖아요. 차라리 더 리우트는 지난 시즌까지는 유벤투스였고 유벤투스 하면 파라티치, 그럼 파라티치, 더 리우트를 토트넘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건데 맞다. 콘테 감독이 다이어가 월클이라고 했죠? 진짜 안목 진짜 쥐기네. 와, 우린 이런 경기 보고 싶지 않다고!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리그 16위 강등을 다투고 있는 웨스트햄인데 만약 이 경기에서도 잘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잘려도 할 말 없습니다. 제발 페리시치 고집 버리던가 토트넘 감독직을 버리던가 손흥민을 윙백 시키던가 아니 이건 아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응원할지 대책을 좀 세워야겠네요. 좋아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화를 좀 참고 다음 경기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눌러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